반갑습니다. 프레임 강사 이태성입니다. 이제 14강 윈도우 프레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던 그런 강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본 강의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13강까지의 그런 문법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또 이 14강 이후에서도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 때마다 그런 문법들을 계속적으로 찾아보시면서 또한 정리해 나가시면서 본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동영상 강의하고 그 다음에 교재가 별도로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교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동영상 강의를 하나 띄워 놓으시고요. 그 다음 옆에는 워드 같은 걸 하나 띄워 놓으시면서 동영상 강의에서 나왔던 그 같은 중요한 단어들만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어디에서? 당연히 MSDN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MSDN 찾아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다시 워드로 옮겨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은 하나의 여러분들만의 하나의 레퍼런스, 참고서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실력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여러분들 결과물을 통해서 이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지금 제가 추천해드린 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방법으로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14강 윈도우 프레임을 같이 보면서 또 이것을 쭉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지금 나오듯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윈도우 폼과 코드 구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C샵에도 우리 콘솔 형태에도 그 같은 그 기본적인 그 틀이 있었듯이 윈도우 프레임에도 그 같은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 생성 코드를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 건 아닌데요. 자동 생성 코드가 있다고 자동 생성 코드가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 코드가 쓰인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매번마다 프로그래머가 매번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폼 클래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폼 클래스 안에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는 것하고 엄지척 요거 하나 해주시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와 윈도우 프레임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작성하게 되는 그 같은 응용 프레임들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7, 윈도우 10을 쓰고 있죠. 이와 같은 운영체제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빌려 쓰기 때문에 이 관계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PT의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게 되면은 OS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OS가 있고, 이 OS 안에서 우리가 응용 프레임을 띄우게 되는 것이죠.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켜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프레임이 뭡니까? 바로 OS 프레임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원하는 워드를 띄운다든가 뭐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울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운영체제는 우리가 응용 프레임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키보드를 눌렸다든가 아니면 마우스를 움직였다든가 뭐 이와 같은 정보들을 해당되는 응용 프레임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같은 알려주는 방법이 어떤 개념을 이용하냐면요. 자, 여기 나오는 메시지라는 개념을 이용합니다. 자, 메시지라고 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 픽하는 그런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그 OS에서는 우리가 그 키보드라든가 마우스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동작에 관련된 고유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메시지를 값 형태로 실제로 저장하지만 그와 같은 값 형태를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가져올 때는 바로 어떤 문자열로 이렇게 1:1 대응돼서 가져오도록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와 같은 문자열로 그와 같은 값들을 구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값을 다 외워야 되겠죠? 근데 그 값을 어떻게 외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긴 하는데 어디다 저장하느냐? 바로 메모리에 저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바로 여기 나오듯이 메시지 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 큐 안에는 메시지를 다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메시지를 P4라고 합니다. 그래서 first in, first out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그 같은 메시지를 제일 먼저 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같은 구조로 이와 같은 메모리를 다룹니다. 누가? OS가 다루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관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응용 프레임을 우리가 띄웁니다. 그래서 응용 프레임 띄우게 되면은 이와 같은 메시지 큐에 있는 메시지가 지가 알아서 또한 OS가 자동적으로 응용 프레임에 야 이거 왔어 해서 퓨 보내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이와 같은 그 응용 프로그램 안에는 우리가 작성하는 윈도우 프로그램 안에는 이와 같은 메시지 큐에 있는 그 같은 메시지를 계속 검사합니다. 검사를 해서 어떻습니까? 나에 관련된 메시지네 하면 그것을 슝 가져오겠죠. 예, 그래서 해당되는 메시지에 따른 그 메시지에 따른 이제 함수를 이제 호출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C샵에서는 이 메시지에 관련된 메서드를 호출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뭐가 연관되어 있습니까? 이벤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무엇을 합니까?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하죠. 또한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한다는 얘기는 이벤트 핸들러하고 연결되어 있는 메서드, 즉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벤트에는 여러 개의 메서드들을 어떻습니까? 연결시킬 수 있죠. 그래서 OS에서 메시지를 가져온 후에 그 메시지하고 관련되는 여러 개의 함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 이벤트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한꺼번에 짱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관계를 우리가 다 프레임을 짜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코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도 이제 이렇게 박스 처리했는데요. 자동 생성 코드가 이미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지금 가져오고 호출하고 이벤트가 뭐 호출되고 이런 부분들은 자동 생성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메시지에 따라서 이 함수를 또는 이 이벤트 핸들러를 사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우리가 정해줘야만 합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해줘야 되고요. 실제로 코드를 작성해 주는 것은 지금 여기 나오는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하는 같은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실제로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윈32 API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프로그램의 가장 그 기초가 되는 윈32 API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 구조를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더라도 지금 설명드린 요 내용이 지금 우리가 그 OS하고 응용 프로그램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실제로 응용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쭉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 폼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화면 PT 옆에 보면은 윈도우 폼이 이렇게 있죠. 자, 우리가 작성하는 응용 프레임은요, 이 윈도우 폼 아래에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들, 이런 컨트롤들을 올려놓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컨트롤에서 입력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화면에 보여준다든가 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윈도우 폼은요, 그냥 우리가 그 C샵 콘솔에서 했듯이 그냥 콘솔 요 하나만 또는 메인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오듯이
여기 나오듯이 요 세 개의 이와 같은 C샵이 파일이 서로 연동을 통해서 하나의 요 지금 나오는 요 폼을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programming.cs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 안에는요, 윈도우 폼, 그래서 요걸 윈도우 폼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윈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윈폼에 대한 어떤 생성과 그 다음에 실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코드들은 매번 작성하는 것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다?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폼 CS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폼에 관련된 이제 실제 코드를 작성하는데요. 여기 파일 안에 우리의 코드가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폼 디자이너 CS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듯이 뭐 리스트 박스라든지 버튼이라든가 체크박스를 우리가 올려놓게 되면은 이와 같은 컨트롤이 자동적으로 프레임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폼과 연결을 해주거나 또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했을 때 그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를 연결해주는 그와 같은 코드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데요. 그 자동으로 작성된 코드가 어디에 저장됐냐면 지금 나오는 폼 디자이너 CS 안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코드를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수정하지 않고서 그대로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유익하죠. 그래서 뭐라도 하나 잘못하면은 에러가 쭉 뜨죠. 예,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요 파일은 수정을 하지 않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바로 폼 CS라고 하는 요 파일에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기에 관련된 사항들 한번 중에서 프로그램 CS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7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는데요. 2015도 물론 좋지만 이제 2017년도죠. 그래서 나온 것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실 텐데요. 지금 이제 생성하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제가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비주얼 2017을 띄워놓으시면 되고요. 물론 2015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 있고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C샵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콘솔 앱이 있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윈도우 폼 앱이라고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렇죠? 네. 자,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와 같이 폼이 하나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폼은 이런 식으로 해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이렇게 크기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면 솔루션 탐색키도 있고, 그 다음에 속성 부분도 있고, 이렇게 나와요. 그쵸? 예,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CS 파일 있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디자이너 CS 파일 있고요. 그 다음에 폼 CS 파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잠시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 CS 파일 하게 되면은 요렇게 코드가 이미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동 생성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응용 프로그램에 실제로 실행하고 그 다음에 폼을 생성해주는 그 같은 역할을 하고요. 지금 폼 CS 요거 자 지금 더블 클릭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코드 보기 하게 되면은 이런 그 코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작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기본 틀이죠. 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 CS란 파일이 있습니다. 디자이너 CS 파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개의 그 코드들이 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여기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굳이 여기를 건드려서 코드를 작성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요. 예, 하다 보면 조금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여기서 제가 버튼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 보면은 버튼이 있는데요. 버튼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이렇게 딱 올려놓습니다. 자, 올려놓은과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튼을 이 폼과 연결시켜주는 그와 같은 코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것은 디자이너 CS 파일에 우리가 버튼이라든가 컨트롤들을 올려놓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디자이너 CS라는 파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C샵도 C샵 콘솔 프로그램도 괜찮지만 폼 프로그램은 좀 더 재밌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 CS 파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봤듯이 프로그램 CS 파일 안에는요, 지금 여기 나오듯이 어플리케이션, 엔드 비주얼 스타일, 이런 그 코드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사항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요 코드들은 윈도우를 실행하기 전에 특히나 요 두 부분, 요 두 부분, 요 부분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윈도우 프로그램을 폼이 생성되기 전에 반드시 호출돼야 될 그 같은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세세한 부분 볼게요. 가장 먼저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속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T를 보세요. 이런 관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윈도우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요, 지금 아까 봤던 요거, 그렇죠? 이 코드에서요. 지금 아까 했던 프로그램 CS라고 하는 파일, 그렇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유징 해놓고 여기 시스템 윈도우 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어플리케이션은요, 시스템 윈도우 폼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그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는 이걸 더블 클릭하시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에서 정의로 이동 이렇게 해서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그에 관련된 클래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있죠. 그 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느 휘 아래에 있습니까? 바로 시스템 윈도우 폼스라고 하는 이 같은 네임스페이스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석 처리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에러 표시가 떠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보면요, 그 정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나오듯이 실드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실드는 우리가 잘 알죠. 뭡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은 상속을 할 수 있다 없다? 상속을 할 수 없는 그런 클래스라는 것을 명시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한다라고 이미 우리 문법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클래스가 주로 하는 거,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 MSDN에서 찾아보게 되면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에서는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MSDN에서 반드시 찾아봐야 하는데 속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이 같은 클래스는 여기와 같이 응용 프레임을 주로 관리하는 어떤 속성이라든가 그런 메서드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거 바로 뭡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폼을 어떤 형태로 사용할 것인가, 그 모양적인 부분들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폼을 한번 볼게요.
자, 이와 같은 앞에 있는 이 폼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버튼들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뭐 이런 제목 표시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타이틀 바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형태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 글자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글자에 대한 사항들, 그렇죠? 그 다음에 버튼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버튼을 쓸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버튼을 쓸 것인가 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결정해주는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게 되는 Enable Visual Style입니다. 그래서 이 Enable Visual Style이라고 하는 이 그 메서드는요, 기본적으로 운영체제에서 가져고요,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같은 그 자원들을 우리가 끌어다 쓰겠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색이며 글꼴이며 뭐 테마며 이런 것들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함수 메서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et comfortable, 뭐 발음이 안 좋습니다. 텍스트 렌더링 디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 나오듯이 폼의 글자에 대한 출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폼 윈도우 프로그램에서는 이와 같은 출력에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그 했던 그 컨솔에서 같이 텍스트, 글자 또는 그 아스키 코드 기반의 어떤 글자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래픽, 점을 다 찍죠. 점과 점을 찍어서 글자를 만드는데요. 그것들을 담당하는 그 부분이 바로 GDI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GDI가 있고 그 다음에 GDI 플러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GDI가 기능이 많을 것 같아요? GDI 플러스가 기능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플러스가 붙었죠. 플러스가 붙었기 때문에 GDI가 먼저 나왔습니다. GDI가 먼저 나온 후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좀 더 기능을 더 추가한 것이죠. 그것이 GDI 플러스이죠. 그래서 글자를 렌더링 할 때 일반적인 글자는 GDI만으로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글자를 뭐 회전하거나 아니면은 뭡니까 좀 글자를 뭐 그린 글자 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출력할 때는 이 GDI 플러스를 이용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폴스로 되어 있습니다. 왜 폴스만으로도 글자 출력하는데 그와 같은 많은 자원을 소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폴스도 되어 있고요. 근데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글자를 출력하고자 할 때는 이 true로 설정해서 GDI 플러스에 관련된 또 함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요거 잠시 제가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요거 처음이군요. 예. 지금 앞에서 했던 여기 enable visual style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요 함수도 보면은 앞에 전부 다 스테이틱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사용할 때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생성하지 않았잖아요. 객체를 생성하지 않았지만 이거 함수가 전부 다 뭐다? 스테이틱으로, 그렇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보면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씩 이제 따져보면서 접목을 하면서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코드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run이라고 하는, 그렇죠? 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들은 전부 다 외향적인 부분이고 뭐 이런 부분이지만 실제로 폼이라는 것이 실행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폼을 실제로 실행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시지 루프, 바로 뭡니까? OS가 메시지 큐에 넣어준다 했죠. 그 메시지 큐에 넣어주면은 운영체제가 이건 네 거야, 이건 얘 거야 뭐 쫙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응용 프로그램에서 해당되는 메시지를 걸러서 가져오게 되죠. 예, 그래서 그 작업에 관련된 부분이 루프입니다. 메시지 루프. 그렇죠? LOP, 뭐 반복하다 돼 있죠. 그래서 메시지에 관련된 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걸러서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이 바로 이 run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run도 보세요. 앞에 state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폼, 우리가 지금 사용할 폼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성하죠. 생성하고 요 객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따로
꼭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왜? 지금 현재는 폼이 생성되어지고 폼이 종결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이 종결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앞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자동 생성 코드, 그렇죠? 여기 자동 생성 코드인데요. 런하고 나면은 뭐가 돼요? 메인에서 이 부분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콘솔에서도 했듯이 메인에서 이것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메인이 종결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폼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즉 응용 프로그램이 종결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도 코드를 보면서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폼 CS 파일,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는 그 부분인데요. 폼 CS 파일 볼게요. 자, 폼 CS 파일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윈도우 폼 앱 1에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을 우리가 솔루션 명을 다르게 주면 이 부분을 고칠 수가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그냥 쓰세요. 왜냐면 이 부분을 중복하지 않고 계속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리합니다. 지금은요. 자, 그 다음에 폼 돼 있고 폼 안 돼 있고 폼 안 돼 있는데요. 요것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냥 폼 투 폼3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물론 뭐 이름을 줄 수는 있는데요. 하다 보면 상당히 귀찮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폼 1만 딱 띄워봐도 그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잘 알죠. 예,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주석 처리해서 폼 1이 무엇이다 라는 것만 살짝 명시를 해주면 되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폼 클래스를 생성할 때, 자, 요거는 뭡니까? 폼이라는 것을 상속받은 클래스이죠. 그쵸? 그런데 여기 앞부분은 partial이라고 하는 요 같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군데군데 나오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partial은요, 여러분 찾아보시게 되면은, 클래스나 또는 구조체, 인터페이스, 메서드의 정의를 2개 이상의 파일에 나눠서 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파셜이라는 것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렇죠?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큰 프로젝트일 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규모가 큰 프로젝트일 때 하나의 파일에 여러 명이 뭔가 작업을 할 때 너는 요 파일 안에 요 내용만 해, 너 파일 안에 들어갈 요 내용만 해서 나눠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 작성할 때 합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파일 가져와서 쓰면은 C샵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걸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키워드가 이제 파셜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셜이 실제로 어디에 적용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찾아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자이너가 있죠. 디자이너 CS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CS 파일에 딱 앞에 가니까 뭐 됐습니까? 파셜 되어 있죠. 파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폼 CS도 가니까 여기 보니까 파셜 되어 있죠. 그래 놓고 폼 1, 그 다음에 폼 1 되어 있습니다. 아하, 알 수 있죠. 바로 뭡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디자이너 CS 파일하고 사실 폼1.cs 파일은 안에 있는 그 클래스는 어떻습니까? 같은 클래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원래는 같이 써놔야 되는데 기능상 그 내용을 분리시켜 놓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작성해 코드하고 그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걸 맞춰준 코드가 같이 섞여 버려요. 지금과 같이 여기 나오듯이 요런 코드하고 만약에 우리가 작성하게 될 그 코드가 섞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코드량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코드의 어떤 그 기능적인 부분을 이렇게 두 개의 두 개의 파일에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C#에서는 파셜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보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군요.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요 폼 CS에 대한 요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폼 디자이너 CS 파일 한번 볼게요. 폼 디자이너 CS 파일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컨트롤과 그 다음에 폼의 속성을 설정을 하되 이것이 어떻게 자동으로 코드가
작성되는 그 파일이 바로 폼 디자이너 CS 파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동으로 해주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그 버튼을 우리가 올려놨을 때 그 코드가 만들어지시는 거 늘 보셨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자, 폼 여기에서 요 크기를 제가 이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잠시 변경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게 되면은, 예, 여기 보게 되면은 속성창이 있어요. 속성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옵션들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항들이 우리는 여기에 설정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무엇을 만들어줍니까? 코드화 돼야 되겠죠. 그 코드화 되는 것이 바로 어디서 해준다? 디자이너 CS라는 그곳에서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전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폼에 보면은 폼 그 제일 상단에 보면은 폼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네, 지금 실행이 됐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상단,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렇죠? 폼1 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디서 고치느냐? 지금 여기 나왔던 속성에서 쭉 내려가게 되면은 요 텍스트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요. 그래서 요것을 제가 한번 고쳐볼게요. 뭐 헬로, 그렇죠? 뭐 월드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엔터 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하, 여기 뭘로 바뀌었습니까? 헬로 월드로 바뀌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컨트롤 F5 눌러서 실제로 실행하니까 또 헬로 월드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와 같은 정보들이 지금 우리가 속성이라고 하는 이 창에서 입력했지만 이 창에서만 해주면 다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에서 해주지만 사실 그게 관련된 내용은 디자이너 CS라고 하는 파일에 쭉 가게 되면 어디? 텍스트. 여기에 헬로 월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제가 만약 C# 뭐 이렇게 고쳤어요. 그렇죠? 고치고 제가 만약에 실행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와 같이 C#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어떻습니까? 이 폼, 이 속성. 예, 여기 보면은 속성이 쭉 나오는데요. 방금 했던, 그렇죠? 헬로 월드가 사라져 있고, 이렇게 C#이 이렇게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비주얼 스튜디오의 툴은 전부 다 어디를 근거로 합니까? 바로 코드를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코드에서 코드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좀 프로그래머가 좀 사용하기 쉽게끔 그와 같은 인터페이스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디자이너 CS라고 하는 파일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폼 클래스입니다. 자, 폼 클래스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는 그 같은 클래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상속 관계는 이런 식으로 쭈르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코드를 보게 되면은 폼 CS라는 파일에 보게 되면 이렇게 유증문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유증문 안에 이와 같이 폼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살펴보는데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컨트롤. 그렇죠? 컨트롤을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했듯이 버튼을 올려놨을 때 우리가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죠. 왜? 이미 그 폼이라고 하는 폼 클래스는 이와 같이 컨트롤을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에 관련된 자원들을 다 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컨트롤을 올려놓거나 했을 때 이 그 폼하고 컨트롤들이 서로 연관돼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폼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속성,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죠. 속성은 어떻습니까? 폼에서 제공해주는 무엇이다? get과 set이다. get과 set을 통해서 우리가 그 폼 클래스 안에 있는 그 변수들, 변수에 국한되죠. 그래서 변수들을 우리가 불러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셋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폼 속성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핸들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호출하게 되면은 윈도우 핸들을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윈도우 핸들은 여러분들 그 윈도우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 해보셨다고 하면은 조금 요 개념은 좀 아셔야 되는데요. 윈도우 핸들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고유 번호입니다. 실체가요. 고유 번호입니다. 그럼 고유 값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체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고유 값이 왜 있느냐? 자, 우리가 동일한 윈도우를 띄웠어요. 메모장을 10개 띄웠습니다. 그러면 10개가 메모장이라고 하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 다른 이와 같은 그 응용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들을 OS라든가 사용자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각각 번호를 할당해 주는 것이죠. 할당된 번호를 가지고서 이건 메모장이지만 요거는 메모장이만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구분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윈도우 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 2개를 띄워놓고 요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응용 프로그램에 어떤 값을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요 해당된 응용 프로그램이 무엇을 알면 됩니까? 윈도우 핸들만 알면은 여기에서 이 응용 프로그램에 어떤 작업도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윈도우 핸들이라는 개념이 그렇고요. 자, 텍스트는 아까 봤듯이 이제 타이틀 바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이제 어떤 그 글자를 출력해주는 뭐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저블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true, false 값에 따라서 화면에 사라지기도 할 수 있고 나타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비활성, 활성 부분들. 그래서 비활성됐다는 얘기는 작업 표시줄에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비활성은 좀 헷갈릴 수 있나요? 자, 그럼 비활성 볼게요. 자, 비활성은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건 활성이죠. 자, 이건 비활성입니다. 그렇죠? 비활성이고 또 뭡니까? 이건 활성이죠. 또 어떻습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를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두 개의 그 윈도우가 띄워져 있지만 지금 앞에 있는 거는 활성화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건 어떻습니까? 비활성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그렇죠? 크기 영역을 가져온 역할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폼에 관련된 클라이언트 영역. 그래서 클라이언트 영역은 어디냐면요. 자, 제일 처음으로 가게 되네요. 예, 여기죠. 자, 클라이언트 영역은 요거는 뭡니까? 윈도우의 전체 영역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영역은 뭡니까? 우리가 실제로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의 크기를 알려주죠.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시작점이 어떻게 됩니까? 0,0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쭉 보시면 되고요. 쭉 뒤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그 메서드들을 좀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invalidate 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update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비슷합니다. 비슷하긴 비슷한데 invalidate라는 메서드는요. 여기와 같이 클라이언트 영역, 방금 보셨던 이제 출력하고자 하는 그 영역을 새로 그린다든가 또는 임의의 영역을 출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invalidate라고 하는 이 같은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효화 영역, 그렇죠? 아까 윈도우가 가려졌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이제 가려진 부분만 다시 그린다거나 할 때는 이같이 업데이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폼을 활성화하는 거, 액티베이트라고 하는 이 같은 그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폼을 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폼에서, 그렇죠? 폼에서 닫기 버튼이 있죠. 그래서 폼을 쭉 보시게 되면 여기 닫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닫기 버튼을 클릭해야지만 이제 프레임이 종료되게도 할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이제 클로즈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윈도우 폼이 닫히겠죠. 그래서 이 클로즈를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발생하냐면요.
WM close란 메시지가 발생하고요. 또한 WM close란 메시지는 OS로부터 WM DSTROR, 그렇죠? destroy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발생해서 실제로 윈도우가 종료하도록 메모리에서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사실은요. 자, 그 다음에 show dialog가 있습니다. show dialog요. 그래서 show dialog는 폼을 이제 실제로 화면에 짱 하고 띄워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show dialog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폼에서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메소드가 있구나 해서, 이 정도의 메소드는 좀,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어야만 하고요. 실제로 활용하는 부분들은 이제, 다음 강에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을 이제, 다음 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요것을 하실 때, 물론 윈도우 7,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써도 되고요. 15를 쓰셔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뭐 최신 버전을 좀 써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저는 본강의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7, 그렇죠? 17을 이용해서 쭉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윈도우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들 쭉 살펴보는데요.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그게 관련된 또 내용을 찾아보셔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다면은 또한 아주 좋은 것 같은 그 레퍼런스가 또는 교재가 만들어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4강의 내용 여기서 마치고요. 전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